안녕하십니까.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기호 3번 박영달입니다. 현안에 따라 협조와 첨예한 대립이 엇갈리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전체 약사사회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3년 전 저는 그러한 결연한 심정으로 단일화에 승복했고 현 집행부의 일원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 협상을 매진하며 약사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 잘해보고자 하는 제 마음과 달리 비상근 부회장으로서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부결을 위한 집회로 임기를 시작한 현 집행부의 대응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있었던 회원동원 장외 집회와 8개 일간지 광고 그리고 최 부원님께서 삭발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의 피땀 어린 회비를 마구 퍼부은 그 대응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화상투약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결국 우리는 정부의 실증 특례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을 분산했다고 해서 대학집행부의 정책 대응 실패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잘 먹고 있는 매듭을 확실하게 풀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약사 문제, 더 큰 파고로 다가오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 품절약과 연관한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 무업 상태에 놓인 편의점 상비약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9만 약사 회원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3년 뒤 연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회무를 해온 만큼 조심, 열심, 뒷심으로 약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은 많이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큰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약제재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사에 의한 비한약제재의 판매 금지와 비한약제재 유통 금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원급에서 적용되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 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하여 약사, 한약사 간의 교차 고용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으로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비한약제재 의약품의 공급 제한 등 현안에 대한 전국적 체계적 대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 경영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약한 다양한 수가 신설 이외에 일부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6조의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약국 특화 건기식과 알고리즘 기반 상담 툴과 환자 관리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그 앱을 통해 건기식 소분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검토를 구동하여 건기식 전문가로서의 약사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사 공제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약사의 일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도 연금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버틸 마지막 바람막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가 보증하는 공제조합의 설립은 약사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불안감까지 걷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약사의 광범위한 복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질병, 사망 등의 사고나 약화 사고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소하게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 등 약사 공제조합은 약사 혼자서 풀어갈 수 없는 일을 모두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사 회무의 대전환입니다. 약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에 매년 100만 원 내외의 회비를 내고 있으므로 대한약사회는 연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쓴다면 대한약사회의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두드러질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회무 전체의 책임은 대한약사 회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무는 분야별 전문가인 부회장이 예산과 전권을 부여받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임원들의 책임 회무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 부회장제가 늘 말만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회장이 위원회별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하루빨리 타파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회를 젊은 체질로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지역, 나이를 초월하여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약사회를 젊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근무약사 신상신고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청년 약사의 약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약사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슈는 품절약입니다. 이 문제는 품절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품절약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여 범부처적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병원, 대형 거래처 우선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 유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화하여 특정 약국에 의약품이 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처방 일수를 제한하여 수요를 조절하고 다른 회사에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줄이고 대체 조제를 통보 안 해도 되는 등의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균등 공급은 실제 사용하는 약국으로 배분되도록 심평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방이 없었던 약국은 균등 공급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의약품은 일시적으로 보험코드를 삭제하여 처방을 금지하고 제품은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원 후보님은 물론 선비 같으시고 모두에게 좋은 말을 하시는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3년 전 16개의 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달성하신 것이 한두 개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약사 문제에 대하여 해결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나 판매는 당연한 불법으로 약사회가 고발했다는 것은 특별한 성과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큰 성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약사들이 일반 약을 판매 못하게 하는데 지난 3년을 쓰셨어야 합니다. 선거철이 돼서야 이것을 성과로 둔갑하여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영희 후보님의 장점은 정치인 출신답게 현안에 대해 끈질기게 추진하는 업무 스타일이 보기 좋습니다. 다만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 처방처럼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론이 부족해 보여 한약사회나
의협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초심, 열심, 뒷심의 삼심으로 약사 직능의 번영을 위해 헌신할 기호 3번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